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의 하늘을 넘보고 있습니다. T-50을 제치고 이탈리아의 첫 음속 고등훈련기 M346 항공기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 보잉의 T-7A를 선택한 나라들이 기존의 항공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을 찾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오르며 K방산의 존재감을 입증한 만큼 T-50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K방산의 이름값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특히 얼마 전 성사된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공이의 아랍에미리트 납품과 최근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2022년 방위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아직도 군대가 없는 나라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일가며 이른바 불법 무장 세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헌법에는 국제 평화를 희망하고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 행사는 하지 않겠다며 육해 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더니 그럼 이 전차는 무엇이며 총 들고 군복 입은 이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에 진심인 일본은 현재 손가락에 꼽히는 수준의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은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항상 가격 경쟁에서 패배를 맛본 한국의 T-50 항공기가 최근 들어 갑자기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의 방산산업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깨고 국제 방산 시장에 뛰어들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과거 전쟁 포기를 선언하였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기 매매 협상이 이뤄지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세계인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전차 총 등을 홍보하며 재해 발생 시와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했는데요. 일본은 평상시에 전차를 타고 다니며 총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 다니나 봅니다. 그래도 늦게 방산 시장에 뛰어든 만큼 높은 가격으로 수출 실적이 떨어지는 일본은 수출 상위 25개국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였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자위대 전력 증강을 제시하는 방위 계획 대강을 개정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의 F-35A를 대량 도입했지만 최근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한국 T-50을 들여와야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35A는 지난 4일 우리 공군이 이를 몰다 항공전자 장비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사고가 발생되며 조사 과정에서 F-35A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발견해 일본으로서도 이를 묵인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 한국 조종사의 뛰어난 조종술과 용기,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전투기 손상은 물론이고 조종사의 생명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를 조종한 조종사는 영웅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F-35A의 중대 신규 결함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의 T-50 훈련기는 F-35 전투기에 최적화된 고등훈련기로서 향후 일본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한 발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본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뻔한 UAE에서는 자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이탈리아 기종을 선택했지만 이를 백지화시키면서 국산 T-50 고등훈련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4년여간 추진해온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계획이 2009년 좌절되면서 UAE 정부는 이탈리아의 M346을 차세대 훈련기 후보로 최종 선정한 바 있는데요. 성능상 T-50이 우수하다고 평가됐으나 가격대가 높았고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항공 부문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 사업이라는 떡밥을 던진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떡밥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회수해가면서 계약이 무산되었는데요. UAE 정부는 이탈리아와 훈련기, 스펙과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못할 게 없었던 이탈리아의 거짓 협력 사업으로 골머리를 앓아 결국 이탈리아에 손을 놓은 거죠. 앞서 천공이 계약 체결로 이미 대한민국 방산산업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능과 친절한 AS 정신을 느낀 모하메드 UAE 국방특임 장관은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방문할 것을 전하며 국산 T-50 고등훈련기 구매를 거의 확정지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UAE의 훈련기 도입 사업은 약 30억 달러의 예산으로
약 60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계약금은 약 3조 6,075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항공정비, 조종사 훈련 등 계약을 포함하면 45억 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천궁이 계약을 넘어서 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TO12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할 것 같네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전 기간 10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단계 오른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편 모두가 K방산에 매서운 성장세를 눈여겨본 것일까요? 2018년 9월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미국 보잉사가 선정되며 국산 고등훈련기 TO10의 수출이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O10의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세계가 TO10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O10I는 국산 고등훈련기 TO10의 인도네시아 수출 버전으로 계약 규모는 2,744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태국 공군도 현재 운영 중인 TO10TH의 추가 도입을 위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TO10을 운용하던 기존 나라들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실전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우리 방산 기술을 인정한 건데요. 반면 M346의 경우 전술입문 훈련기와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서류 혹은 시제기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TO10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 같은데요. 한편 동남아 국가들의 추가 수주에 힘입어 카이는 최근 미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원래 미 공군은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 TO10이 아닌 보잉의 T7A를 선택하며 2022년까지 양산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통상 군용기 개발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잉은 주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등 혁신적인 공정으로 개발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따낸 만큼 일정을 앞당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독이 된 것일까요? T7A 개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납품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건데요. T7A 개발 지연을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비행 안정성이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해 실제 비행에서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죠. 또한 윙록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윙록은 높은 받음각, 즉 항공기가 급기동하는 상황에서 날개를 따라 흐르는 공기 진동이 항공기 전체에 퍼져 진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윙록이 발생하면 항공기는 실속에 빠져 양력과 조종성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항공기로서는 그야말로 치명적 결함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개나 동체 형상을 전면 재설계하거나 기체 소재 및 골격 변경으로 구조 강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크게 늘고 설계 변경 검증의 시간이 소요돼 전략화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 공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고등훈련기 T-38은 심각하게 노후한 상황으로 2018년 수주전에서 석패한 TO-10A가 다시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비교적 오래됐으나 확실히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고 게다가 세계 각국에 이미 160여 대가 수출돼 훈련기는 물론 경전투기로도 운용될 만큼 고등훈련기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 공군은 이번에 도입할 고등전술 훈련기를 훈련 시 가상적기나 저강도 분쟁에서 공격기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적어도 미군 현용 주력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과 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비행 안전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T7A에 비하면 TO10A가 월등히 앞설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이번 ATT 사업에서 다시 의기투합해 기존 TO10A를 조금만 손본다면 지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 공군의 대량 납품이 성사될 경우 미국 동맹국으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두 업체 간 신뢰 회복인 만큼 TX 사업 당시 로키드 마틴은 사업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한 탓에 적극 협력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카이 측의 유감을 표한 바 있는데요. 카이가 다시금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산 T-52 이번 미국 사업까지 따내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효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 모든 공급업체에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국산 T-50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